네,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면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밖에 안 보이네요. 아, 네, 앞에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너무 떨리네요. 저는 첫 번째인지 알고 안 떨었는데 앞에 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좀 떨립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구루터기 부모마음 코칭센터 대표 박희정이라고 합니다. 스피치 라일님께 강의 제안을 받고 참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약간 걱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못하는 건 상관없지만 라일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저는 사실 완벽주의자에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열등감에서 벗어나 나를 사랑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스피치 대축제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유전일까요? 유전이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실까요? 네, 열등감은 유전이 아닌 유년기, 그러니까 어릴 때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저는 기간 열등감과 학벌 열등감이 있는데요. 저는 그 기간 열등감이란 태생적으로 약한 몸을 말합니다. 저는 3남 4녀 중 막내인데요. 엄마께서 약한 저를 보면 아휴, 비지죽도 안 먹은 아이 마냥 비리비리하고 약하냐. 동네 창피하다. 아휴, 저런 거 왜 낳나 몰라. 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런 어릴 적 부정적 경험 때문에 저는 열등감에 꽉 찬 아이로 자랐습니다. 열등감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아요.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신의 약점을 과장되게 의식하는 열등감에는 외모, 가정 환경, 키, 건강, 학벌, 사회적 위치, 능력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열등감이 있으실까요? 하지만 열등감이 다 나쁜 것일까요? 때로는 열등감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열등감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열등감을 해결하는 첫 단추는 자신의 조건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유년기 시절 부정적 경험들은 드라마틱한 나의 과거 한 페이지일 뿐이다. 인정하겠다라고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른 강사님들보다 제가 내용이 조금 길을 수 있습니다. 하트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자기 효능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입니다. 자신감과는 조금 다르죠? 자신감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주관적인 느낌이고요. 남이 인정해 줄 때 자신감은 더 높아집니다. 저는 신체적 열등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꾸준히 제 몸에 맞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등감도 벗어버리게 되고 자기 효능감도 생겼죠. 그리고 학벌 열등감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죠. 20년간 부모 상담과 인스타 부모 마음 챙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됐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이 높아졌어요. 여러분들의 새해 목표는 어떤 건가요? 큰 목표는 포기하거나 작심삼일이 되기 쉽죠. 저도 물론 작심삼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열등감부터 벗어나 자기 효능감을 살리려면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공 습관을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존감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감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들 보셨죠?
남들과 상관없이 평소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개념이로요. 자신 스스로 사랑하고 기히 여기며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일을 잘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작은 목표와 성공을 반복적으로 맛보며 성취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책 한 권씩 꼭 읽어야지 라는 목표도 작은 목표 성공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21일이 되면 하던 일을 습관화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출산 후 3-7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참 현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21일을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해본 결과 성공의 경험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루고자 하는 작은 목표들을 위해 긍정적 언어를 쓰며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0번, 저녁에 또 자기 전에 20번 매일 실천했습니다. 뇌에게 나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작심삼일인 저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으로 작은 목표를 매일 노력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자존감도 높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자존감이 높으신지 모르겠어요. 둘째, 내가 방향성을 따라갈 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열등감을 벗고 효능감이 생겼다면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정한 방향으로 달리기 마지막 결승전을 위해 전력 질주하며 꾸준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는 대뇌 변형계, 동물뇌라고도 하는데요. 동물뇌는 즐거움, 슬픔, 무서움, 여러 가지 감정이 형성되는 곳인데요. 우리의 뇌는 내가 내는 소리를 가장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의식적으로 부정적 마음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으로 행동할 때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몸에 또한 컨디션을 좋게 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 제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의미와 가치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면서 더 이상 과거에 허우적거리며 내 인생을 갉아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